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공산당,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행세지를 했던 전과사범 이재명이가 당대표로 있는 민주당이 연일 얻어터지는 그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든 이재명 방탄정당, 친명계 정당을 만들기 위해 친문재인 세력들에게 대놓고 나가라고 쫓아내고 있죠. 이와 반면에 지금 현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국민의힘 지지율 계속해서 급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동반 상승하고 있지요. 자, 이런 와중에 민주당 큰일 났습니다. 저명한 역학자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160석 받을 것, 민주당은 박살, 특히나 전과사범 이재명에 대해 매우 안 좋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167석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전과사범 이재명이 당대표로 있는 범죄 정당, 종북주사파 운동권 무리들의 종북주사파 정당, 이번에 반드시 박살내야 합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설 특집 백운비의 천기 누설, 한동훈 이재명 선거 운 보니. 자, 여야 모두 오는 4월에 있을 총선 준비로 분주합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공천 기준을 확정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지난달 31일 총선 예비 후보 면접에 돌입을 한 상태. 총선 준비와는 별개로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가방, 특검법 등의 문제로, 민주당은 비명계, 친명계의 내환으로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명한 이 백운비 선생, 백운비 영리원 원장이 어떤 분입니까? 어릴 때부터 이 역학을 전공했으며 대한민국의 국운과 또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등 굵직굵직한 부분을 운세로 풀어냈던 저명한 분이죠. 자, 우선 백운비 원장은 국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주로 신년운과 총선운을 살펴본 백운비 원장. 백운비 원장은 국민의힘 여당의 운은 국운과 동일하게 봐야 합니다라며, 전에 국운을 점쳤듯이 국운은 내년까지 나쁜 게 맞지만 밝은 운도 들어와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백 원장은 이 같은 운이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으로부터 나왔으며, 그를 두고 올해 운세 정도가 세고 강하게 들어온다고 예측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160석을 차지할 것이라고도 예측했습니다. 이 백운비 원장은 한동훈 위원장의 신년운을 두고 신성대기라며 새로운 일에서 큰 운으로 이어진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심한달성이라며 원하는 소망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즉 한동훈 위원장이 위원장으로서 목표인 총선 승리를 점친 것입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인재가 없다는 평을 받았다가 한동훈 위원장이 입당하고 현재 지지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으며, 한동훈 위원장이 지방을 갔거나 각 시장을 갈 때마다 구름 인파, 지금 이 1월 2주차에 39.6%였던 민주당 42.4가 오차 범위 내에 들어섰으며, 얼마 전에 한 이 여론조사에서는 그야말로 이 소수점 차까지 따라붙는 41% 대 42.8%, 현재 국민의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 원동력은 바로 한동훈 위원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백운비 위원장은
백은비 원장은 무엇을 강조하느냐? 선민후사하겠다라는 한동훈 위원장, 우리 당의 변화된 모습을 국민들에게 잘 설명드려서 지금 민주당의 이상한 정치와 발목 잡기 행태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이 나라의 미래가 위협받는 것을 막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도 잘 봉합이 됐지요. 백은비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서천 화재 현장 회동 6일 만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 갈등으로 갈등서를 마무리 지었다라며, 백 원장은 이마저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운이라며, 백은비 원장은 지금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막을 만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라며, 그는 지금 대적할 수 없을 정도로 막힘이 없는 파죽지세의 상태라며, 올해 평생 잊지 못할 기적을 확인할 수 있는 해로 운세 정도가 세고 강하게 들어오니 한동훈 위원장 모든 방면에서 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은비 원장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막힘이 없다고 본 만큼 국민의힘의 최대 리스크로 꼽히는 김건희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백은비 원장은 한동훈 위원장의 운이 좋은 것에 비해 이재명 대표의 운이 다 소진돼 한계의 분기점에 왔다라고 봤습니다. 백은비 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갑진년 올해 운을 총평하면 허장산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동안의 명예와 자리, 돈 모두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은비 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운이 한계점에 다다른 만큼 민주당의 운도 흩어졌습니다라며, 운소 사산지산으로 당이 최소 3갈래 이상으로 흩어질 것이라고 봤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지난해 비명계와 친명계 알력 다툼으로 대립하다가 이낙연 전 대표와 몇몇 현역 위원들이 탈당하고 신당을 창당하기를 반복을 했습니다. 자,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만만치가 않죠.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재판도 거론을 하면서 이 같은 사법 리스크는 가장 큰 이재명의 대형 악재, 민주당을 침몰시키는 악재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은비 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한 형액이 올해 들어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형액은 형벌을 받게 되는 불행한 운입니다. 다만 백은비 원장은 총선 전에는 이재명 대표가 어디에 갇히진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백 원장은 이재명 대표는 현재 좌파 인수로 무너지고 갇힐 운, 서방 두상으로 사방이 막히고 출구가 없는 상황에 갖고 있는 작은 운으로 겨우 구원될 팔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상불효로 마음이 상해 편할 날이 없어 건강도 함께 떨어지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라며, 이재명 대표 갑진년 운을 총평하면 불운을 넘어 파상운이라 잃고 무너지는 최후의 시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는 남을 의식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운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신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자신을 살리는 길보다 자신이 희생을 감내하는 것이 좋은 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은비 원장은 각 당의 이 대표의 운이 각 당의 운을 전부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백은비 원장은 한동훈 위원장의 운은
내가 처음 본 큰 운이고 이재명 대표의 운은 흩어져 가고 있는 운이라며 운에 따르면 이번 총선은 국민의힘이 약 160석 정도를 차지하며 큰 승리를 거둬가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이재명 대표에 대해 좋지 않게 말했지만 난 어느 종파 사람도 아니고 그저 사람의 운을 공부한 사람이라며 이재명 특히나 건강 쪽으로 내 말이 틀리기를 바란다 라고 역설을 했습니다. 자, 엄경영 국민의힘 167석 가능. 이번 총선 보수가 갚아줄 차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지난 16일 4월 총선에 대한 전국 판세 분석 결과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과반을 무난하게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엄 소장은 국민의힘이 지역구 총 253석 중 147석, 비례 총 47석 중 20석 정도를 가져가면서 167석을 최종 획득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이에 대해 지난 선거 결과, 최근 여론 추이 등 각종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엄 소장은 전국을 8개 권역으로 나누어 하나하나 분석했는데 그중 최대 격정지인 경기, 인천, 서울에 대해서만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우선 인천의 경우 지난 총선에서 11대 1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지만 이번에는 8대 5로 국민의힘이 앞선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연관된 허정식, 이성만, 윤관석 지역에서 변동이 있을 것이고 부평갑에서 다자 대결이 일어나면 국민의힘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반면 전통 민주당 강세 지역인 계양, 갑, 을, 신도시가 있는 서구, 을 등은 민주당이 가져갈 것으로 봤습니다. 가장 많은 의석수가 걸린 경기의 경우 국민의힘이 25석, 민주당이 33석 정도 가져갈 것이라고 엄 소장은 예측했습니다. 그는 경기 동부권 중심으로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라며 성남에서는 전통적 보수 강세 지역인 분당, 갑, 을 말고도 수종과 증원 중 한 곳도 넘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하남도 국민의힘 후보가 약진할 가능성이 있고 광주, 갑, 을 중 임종송 위원이 직을 상실한 갑도 넘어올 수 있다라며 여기에 여주, 양평은 원래 국민의힘 강세 지역이고 포천, 갑도 마찬가지. 남양주 세 곳 중 조홍천 위원이 탈당한 갑도 국민의힘이 승리할 거라고 본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남양주 을, 용인 일부, 이원욱 위원이 탈당한 평택을, 화성 일부, 안산 단원, 안산 등도 탈환이 가능하다라며 대략 59석 중 국민의힘 25석, 민주 33석, 심상정 1석 정도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이 심상정 지역구에 가면 100% 이겨 26석이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한강벨트 15석과 종로 1석, 강남 3구 8석을 합한 24개 지역구에서 두세 곳 빼고는 국민의힘이 이길 것이라며 이 지역 외에도 서대문, 금천, 도봉, 노원 등에서도 두세 석 추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서울의 경우 국민의힘이 25석, 민주당이 24석 정도 황금 분할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엄 소장은 비례의 경우 교차 투표가 일어날 수 있다라며
지역구에서는 국민의힘을 찍고 비례에서는 교차 투표를 통해 개혁신당의 일부 표가 갈 수 있다라며 민주당 역시 2030 여성 일부가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고 비례당은 조국신당에 5060은 비례정당으로 개혁신당을 찍는 복잡한 교차 투표 경향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엄 소장은 영화 평행 이론과 같은 일이 정치권에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2004년 노무현 탄핵 후 폭풍으로 범진보가 180석을 얻었다라며 되갚아준 것이 2008년 범보수 180석이라며 이젠 보수가 갚아줄 차례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엄 소장은 안타까운 이야기 하나 하려 한다라며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밖에 발표 못한 이유는 이 펜앤마이크 어려운 상황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후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여러 가지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 기치 아래 똘똘 뭉쳐서 전투하듯이 가열차게 가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